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5차시 이제 학습을 하는데 바이오 기술의 한계와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인포메이션 나노 기술이 융합된다 그래서 바이오 중심 기술의 빈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장표가 아주 매우 중요한데요. 계속 나오죠. 시간, 그 다음에 공간, 인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단을 이제 학습할 건데, 결국 인간단에 보시면 뭐 생체 인터넷, 두뇌 인터넷, 그 다음에 게놈, 뭐 크리스퍼, 생체 에너지, 이게 전부 다 어떤 기술이냐면 바이오 기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이오 기술의 개념 및 그 방법에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생체 분자 상호작용의 인식, 감지, 분리반응 조합, 분석, 진단 처방 등의 뭐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바이오 기술은 이렇게 사양식이에요. 이렇게 바텀 조업 방식으로 올라오는 거. 그러나 이식 기술이나 재생 기술은 하향식이다, 탑다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 밑에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거는 이제 우리 인간은 22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몸에 보면 혈액이라든지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물에는 뭐가 있냐면 미네랄 워터라 그래갖고 미네랄은 뭐냐면 바로 그게 원자예요. 여러분들 구리라든지 은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이렇게 원자가 이루어졌어요. 원자로요. 그래서 이제 원자단에서 원자가 뭘 만드냐면 염기를 만들고, 염기는 DNA를 만들고, DNA는 또 23쌍의 염색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포를 만들고, 배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218개의 눈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그 장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바텀업 방식인데, 이 대체의학에서 특히 이제 이식 기술이라든지 재생의학 관점에서 보면은 장기를 이식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찾아낸 게가 줄기세포를 이식해요. 그래서 조직을 이식하고 줄기세포를 이식하고 그 다음에 세포까지는 안 들어갔죠. 지금 현재 우리가 줄기세포를 복제해갖고 이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텀접 방식하고 탑다운 방식이 같이 섞여져 있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과의 혁명인데, 이브의 아담과 이브의 사과. 그 다음에 뉴턴의 중력 법칙을 찾아낸 사과, 그 다음에 이 폴 세잔의 정문화 속의 사과.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있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 애플의 사과죠. 애플의 로고.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사과가 이제 방방 뜰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기복제는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막 복제를 하죠. 뭐 세포를 복제를 시키고 2개, 4개, 8개, 16개 이렇게 막 복제를 시켜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찾아낸 것이 뭐냐면 자기 조립이에요. 이게 자기 조립이 뭐냐면 바로 오늘날 지금 요즘 이제 막 뜨고 있는 줄기세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자기 조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까지는 이제 배아 복제를 해갖고 줄기세포까지 이제 와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식하고 그래서 뭐 간을 뭐 이렇게 치료한다든지 이건 지금 가능하죠. 그런데 뭘 찾아야 되냐면 이것이 어떻게 가서 귀가 되는지 구조와 기능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구조와 기능 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야 되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막 이렇게 플렉서블 하기도 하고 이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의 이게 세 가지 비밀인데 두 가지는 찾았지만 여러분들이 한 2045년경에 자기 조직화되는 그 기술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나 이제 사과나 이 나무가 있는데 봄에는 꽃이 펴요. 꽃이 핀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여름에 그죠? 여름에 되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 그 열매 자체가 이게 자기 조립이죠. 그런데 가을 되면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사과가 되고 배가 돼서 달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또 씨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45년경에 찾아질 걸로 보는데 이 자기 조직화 기술만 찾아내면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2045년이나 50년에는 사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배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거 왓슨의 분자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왓슨과 이제 세 사람들이 1953년에 DNA 분자 모델을 찾아내요. 그래서 62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다 받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당, 그다음에 이거 염기예요. 이게 염기고 그다음에 이게 인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데닌이면 티민이면 아데닌. 이거 상보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중 나선이기 때문에 이쪽이 아데닌이면 이쪽이 티민이 되는 거예요. 또 티민이 되면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이면 시토신. 이렇게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1990년에서부터 2003년까지요. 13년간 걸렸죠.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를 전부 이제 매핑을 했어요. 지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인간의 혈통 전체 유전자는 66만 6천 개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66만 6천 개 중에서 단백질을 만들라는 부분이 있어요.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거 피부가 다 단백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효소도 단백질이고 이게 단백질을 만들어야 우리 몸이 이렇게 성장도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만들라는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엑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엑슨. 그다음에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트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 엑슨도 있고 인트론도 있고 엑슨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만들라는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그 엑소는 전체 66만 6천 개의 5% 추정돼요. 그래서 33,300개 추정되고 나머지 95%는 뭐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크 DNA라고 그래요. 정크 필요 없는 거다. 그런데 왜 이 95%가 이렇게 정크 DNA가 많으냐?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쪽 부분에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정크 DNA도 어떤 기능이 있다, 어떤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논문이 지금 많이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쪽은 다 밝혀졌지만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를 삼아갖고 연구해 보시면 왜 이렇게 95%나 되는지 그 이유가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쌤은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거는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건 비메모리라고 하고 반도체를 얘기하면 그다음에 요거는 아무런 정보도 없으니까 이게 혹시 어떤 메모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 그다음에 기억한다 이런 것이 뭐 해마나 데네피진이나 이런 데다 기억된다라고 이제 논문이 밝혀지는데 또한 이 유전자의 95%에도 기록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제 2006년도 노벨 화학상 받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시그널이 와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시그널을 보내느냐.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은 이거를 갖다가 셀 시그널이라고 그러는데 세포와 세포 간의 어떤 시그널, 이 시그널이 오면 여기 세포인데요. 여기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체가. 그래서 수용체가 이 시그널을 받아서 메신저 RNA한테 전달을 해요. 그 메신저 RNA가 세포핵으로 들어가서 이중 나선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닥을, 이것도 상보성이죠. 그러니까 여기 티민이니까 여기는 아데닌이 되는 거예요. 구아닌이니까 시토신이 되는데 아데닌은 티민으로 돼야 되는데 이때는 아데닌이 우라실로 전사가 돼요. 그래서 한쪽을 전부 상보성으로 연기로다가 32억 쌍을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죠. 이거를 바이오 용어로 이거를 전사라고 그래요. 트랜스크립션 전사. 그래서 이거를 갖고 가서 여기 세포에 뭐가 있냐면 공장이 있어요. 리보소멜이라고. 그래서 갖다가 이렇게 다이에다가 쫙 깔아요. 그러면 염기 3개가 유전자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엑슨이고 요거는 단백질 만들려는 정보가 없으니까 이건 인트론이고, 그래서 요게 엑슨만 가위로 잘라요. 요거를 갖다가 스플라이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또 다른 다이에다가 이렇게 엑슨만 쫙 깔아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스포 RNA예요. 이게 운송 담당 tRNA가 20개의 아미노산 중 코드 테이블에 따라서 이거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래서 이쪽을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전사라고 하고 이쪽은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밝혀서 2006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전사와 번역의 메커니즘을 밝혔으니까 이거는 바이오 기술이지만 실제로 노벨 생리의학상이 아니라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이제 다 얘기하냐면 유전자를 발견하고 앞에서 그 유전자를 발견하고 그건 노벨 생리의학상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유전자의 메커니즘 이렇게 막 들어가면 전부 화학이에요. 화학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신 분들이 화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의학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자꾸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전부 이게 화학 법칙에 의해서 이 메커니즘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DNA 칩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런 칩에, 이게 반도체 칩인데요. 어떤 암이나 다양한 종류의 암이나 질병의 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이렇게 여기다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정 암, 이렇게 염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거는 암이다. 또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건 뭐 어떤 병이다. 이거를 여기다가 먼저 이게 코딩을 하는 거죠. 식각을 하는 거죠. 식각. 그러면 이제 사람의 몸에서 시료를 뽑아서 잘게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진단하고자 하는 염기 배열 조각에 형광 표식을 하고 형광 표식을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반짝반짝 이 형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리 이게 코딩된 데다가 뿌리거나 이걸 갖다 뿌리거나 또는 용액에 넣으면 요게 이제 상보성이 되는 거가 있으면 이건 암이라고 했을 적에 이거에 상보성이 있는 것이 있으면 갖다 달라붙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티민하고 아데닌하고 시토신하고 구아닌하고 이렇게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달라붙은 것을 스캐닝하면 이거는 무슨 암에 걸렸다, 어떤 질병이 걸렸다, 그렇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DNA 칩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보시면 또 바이오MEMS,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게가요. 그 다음에 여기 나노 바이오 센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 어레이, 조금 아까 봤듯이 DNA 칩을 이렇게 어레이요, 배열을 시킨 거죠. 이렇게 특정 염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열시켜서 형광물질로 이렇게 달라붙으면 이렇게
노란색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요거는 랩 오너 칩이라고 그래갖고요. 요거 이제 이것도 칩인데 그냥 피를 흘려놓는 거예요. 피를 흘려놓아서 여기 뭐 지나가면서 어떤 그 밸브가 있다든지 펌프가 있다든지 아니면 온도 차이가 있다든지 그래서 병을 진단하는 거를 랩 오너 칩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피를 흘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광학 유체 칩이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빛을 쏴서 좀 더 확실하게 분석하고 진단하는 칩. 이것을 광학 유체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에서 2003년 동안에 제임스 왓슨 박사를 비롯해서 이제 5명인데 이제 남자가 둘이고요. 3사람은 여자인데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13년 걸렸죠. 그래서 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인당 6억 달러씩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30억 달러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2007년도에 와서 제임스 왓슨 박사가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6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분의 거를 다시 분석했는데 요게 2개월 걸렸고 200만 달러로 줄었죠. 그래서 2008년도에는 6주 걸리고 6만 달러, 2015년에는 3주에 1000달러, 2020년에는 하루에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게놈을 다 하루에 분석했는데 아마 500달러 정도 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MRI 찍고 그러는데 그 비용이 얼마냐면 500달러예요.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MRI 찍어야 된다 그러면 다 찍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서부터 아주 보편화가 될 것이고 2030년에는 1시간 걸려요. 분석하는데. 그래서 100달러 비용으로 떨어지면 아마 이제 2030년, 40년 되면 여러분들 그 배우자를 선택할 적에도 병원에 가서 전부 분석을 하면 이게 무슨 병이 있고 또 무슨 병이 있고 이 사람은 얼마나 건강한지 그래서 배우자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실히 검증할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올 걸로 봐요. 자, 지금 그래서 유전자를 분석하는 거를 유전차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가 밝혀지니까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야, 이제 조만간에 5년 있거나 10년만 있으면 병이 다 고쳐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유전자만으로는 병을 진단할 수가 없고 전사체약, 조금 아까 보셨죠 여러분들? 이 전사 과정에서 잘못 전사가 되면 또 특정 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전사체약도 또 통합해야 되고 단백질 체약,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대사체약, 대사라는 건 신진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된 세포는 죽이고 또 새로운 세포를 막 만들어주고 이것도 이 과정에서 잘못되면 또 병이 걸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뇌에는 이 신경과 그다음에 시냅스가 있으니까 이 신경체약이나 시냅스체약,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달라지잖아요. 이걸 생리체약이라고 해요. 기타 뭐 많죠. 생물학, 응용생물학, 의학, 약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돼야 되면서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이나 전산 모델링이나 수학, 통계학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쳐져서 통합되는 것이 시스템 생물학 또는 생물 정보학인데 여기에다가 이게 아주 고속 처리 스크리닝이죠. 고속 처리 분석하는 거, 하이스루프 스캐닝인데요. 이것도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실리코 방식 그러니까 요거죠. 전산 시뮬레이션 이런 걸 통해야 통합적으로 우리 전체 병이 3,199가지인데요. 3,199가지의 병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향식, 상향식이 만나야 어떤 신약이냐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의수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시스템 생물학으로 통합해서
분석, 진단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거 과제가 나가는데요. 과제 1번. 여러분들 교재에 사이언스지가 2005년에 제시한 2030년까지 인간이 풀어낼 과학적 수수께끼 25개 중에서 교재에 있는 12개의 바이오 기술 수수께끼 중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한 가지를 선정하고 선정한 이유와 핀트로 접근해서 상상해서 한번 솔루션을 제시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과제 2, BT, IT, NT 그러니까 핀트의 융합을 자세히 알아보고 바이오 기술 관점 또는 중심에서의 핀트의 대표적인 융합 기술 5개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결 체학 베이스의 시스템 생물학에 대해서 기술해 보세요. 과제 4 자기조립, 자기조직, 이거 잘못됐는데요. 자기복제예요 이게. 이거 잘못됐는데 자기복제, 자기조립, 자기조직 중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기술해 보세요. 요거 잘못됐어요. 요거 자기복제, 요건 자기조립, 여기 자기조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 자기복제하고 자기조립은 찾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아마 자기조직에 도전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기술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5차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